안녕하세요. 더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보형물의 종류가 너무 많고 한 회사에도 여러 가지 보형물이 나와요. 도대체 어떤 보형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보형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형물 같은 거 보면 안에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겨도 지고 접어도 져요. 안에가 비어있는 거를 충전율이 낮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보형물은 비교적 차 있거든요. 요거를 충전율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공통적으로 많은 보형물 회사에서는 주로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을 만들었어요. 촉감이 좋아, 내 가슴 같아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은 점점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알러간의 텍스처 보형물이고요.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을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물방울 보형물이었던 거고요. 멘토 클래식 25년 30년 넘은 굉장히 오래 사용한 보형물인데 요즘 만든 건 멘토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냐? 충전율이 더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안에가 채웠다는 거죠. 세빈 보형물입니다. 충전율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이렇게 세우면 많이 찌그러지는 거죠. 인기는 꽤 있었는데 요즘은 인테그리티라 그래서 조금 더 충전율이 높은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변화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은 이렇게 보시면 잘 접혀요. 여기가 접히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구겨졌다 펴졌다 구겨졌다 펴졌다를 반복한다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힘이 걸리니까 세월이 지났을 때 잘 터집니다. 굉장히 잘 터지는 걸 보형물 회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율이 낮은 걸 높은 걸로 바꿨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안에 비어 있으니까 리플링이 잘 생기죠. 리플링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겉에서도 보이는 게 리플링이에요.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에가 이렇게 쭈글쭈글하면 겉에도 보일 수 있는 거죠. 대개 리플링은 아래쪽보다는 위쪽, 안쪽에서 좀 더 많이 보이는데 잘 모르던 사람도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세수를 한다고 몸을 숙이거나 이러면 막 그런 게 보이거든요.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보형물의 위치 이동입니다. 최근에 스무스 보형물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보형물의 위치 이동이거든요. 그게 합병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스무스 보형물은 붙어 있지 않으니까 딴 데로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은 안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많이 흔들려요. 충전율이 높으면 안에가 차 있으니까 비교적 덜 흔들거려요. 그러면 안에서 많이 흔들거린다면 보형물 자체도 이동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데 계속 달려가서 막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벽이 파손되기가 쉽고 늘어나기도 쉽잖아요. 마찬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은 보형물의 위치 이동에 좀 더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율이 낮은 걸 왜 선호했냐면 촉감 때문에 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수술 후에 가슴 촉감은 보형물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촉감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보형물의 요소는 한 20-30%밖에 안 돼요. 그 20-30%에서는 물론 충전율이 낮은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수술이 좌우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술하는 사람의 원래 신체 상태가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형물을 이렇게 만지는 건 아니고 보형물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가슴을 만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근육도 있고 가슴 조직도 있고 피하 지방도 있는데 그게 두껍다 그러면 사실 그 바닥에 있는 게 뭐가 있든지 간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보형물을 넣는 공간을 의사가 만드는데 너무 좁게 만들어 가지고 보형물이 이 안에 갇혀 있거나 또는 구형구축이 생겨서 캡슐이 오그라들어서 보형물이 옴싹달싹 못한다 그러면 촉감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공간을 조금 편안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눌렀을 때 보형물 자체가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촉감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형물과도 관계 있지만 이 수술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을 깨끗하게 해서 보형물의 피막이 굉장히 얇게 생겼다 그러면 촉감이 좋은 거고 피막이 두껍게 생기면 촉감이 안 좋을 거예요. 나는 촉감이 좋기 때문에 충전율이 낮은 걸 사용해 이건 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인 충전율은 없는 것 같아요. 그 100%의 정의가 내가 만든 껍데기 구역에 이게 딱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물론 액체는 아니지만 너무 틈이 없으면 딱딱하거든요. 실제로 충전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M사의 보형물도 이렇게 세우면 약간은 밑으로 흘러요. 그게 물론 보형물 쉘 자체도 약간 늘어나서 그럴 수 있지만 완전히 100% 꽉 채워져 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이 파열이 되면 일단 재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파열된 상태로 살 수는 없죠. 만약에 보형물이 터졌는데 그대로 살아도 된다면 보형물의 껍질을 만들지 않겠죠. 그냥 알맹이만 넣으면 되는데 파열된 건 문제가 생깁니다. 나온 실리콘 젤이 우리의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안에 있던 실리콘 겔이 나오면서 염증이나 감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구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액종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열된 보형물은 언제 터졌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이제 젤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젤 자체가 사실은 잘 뭉쳐있는 젤이 있고 그냥 액체처럼 잘 흩어지는 젤이 있어요. 점탄성이 좋으면요 젤이 터져도 잘 있어요. 그래서 딱 떼면 한 덩어리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만지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액체 같은 젤은 젤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보면 이렇게 젤이 묻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안 터지는 보형물을 선호하지만 터졌을 때 젤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 보형물이 그래도 좋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형물을 선택하는 기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보형물이 그 보형물을 싸고 있는 껍질 안에 얼마나 차 있느냐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을 사용해야 된다.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면 그걸 써라.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